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입니다. 제가 1월 2일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하고 또 낭독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낭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지정도서이기도 합니다. 낭독 독서 모임. 그래서 그 표지를 보니까 1919년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 디자인,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치열한 영혼의 성장 기록, 데미안입니다. 20세기 센세이션을 일으킨 성장 소설의 고전입니다. 그리고 예, 처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데미안 헤르만 헤세가 썼고요. 이순환 님이 옮겼습니다. 네, 리스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책을 낭독할 건데, 낭독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저하고 이어서 하시면 되고, 다른 책을 낭독하시는 분은 한 페이지씩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니까 서문이 있고 두세 개, 하인, 예수협회에 매달린 도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서문 한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6페이지입니다. 이 책 있으시면.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되도록이면 아주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처음까지, 아니, 더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누군가의 인생을 훤히 내다보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한다. 그러고는 신이 직접 이야기하듯 어느 대목에서나 감춰진 것 하나 없이 핵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본다. 하지만 나는 다른 작가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어떤 작가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내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낭독 파이팅! 네. 우리 정순 성우님 낭독하고 이진 성우님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고 해주세요. 저 하는가요? 네. 아, 저한테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 네네. 네. 저는 생각 정리 스킬 복주환 지원 책이고요. 페이지 66페이지 만다라트 들어갈 상황입니다. 당신도 혹시 선택장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를 접하는데 매체가 한정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무수히 많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중심이 널 흔들린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보는 것 등 일상의 업무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선택의 연속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심리를 결정장애 또는 햄릿 증후군이라고 한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에서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명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소비 트렌드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결정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다. 혹시 나도 결정장애가 아닐까? 당신은 무언가를 하기 전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못해 주변 사람들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당신에게 결정장애가 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끝입니다. 네, 끝났으면 낭독 화이팅 할게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 대표님 가능하십니까? 지금은 안 가능하고요. 성숙 대표님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7페이지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나 있을 법한 혹은 이상적인 인물,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 힘든 그런 존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의 이야기다.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그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대자연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하니까. 만일 우리가 귀하고 유일무이한 목숨들이 아니라면, 총알 하나면, 세상에서 간단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면, 이 이야기는 써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유일무이하고 특별하며 세계의 현상들이 시간 속에서 딱 한 번씩만 교차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지점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며 신성하다. 자연의 의지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경이로운 존재로서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정신의 형체를 갖춰가고 신의 피조물로서 고통받으며 저마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다. 낭독 파이팅. 네, 정순성우님. 저 하는가요? 네네네. 피즈님 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한번 손 보세요. 저는 굉장히 크게 들려지고. 아, 음. 네. 당신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정상인가? 결정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하는 초기 단계인가? 아니면 6개 이상 심각한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가? 하지만 큰 걱정은 마시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자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당신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결정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다라트를 추천한다. 당신이 혹은 친구가 배고픈 상황에서 음식 메뉴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만다라트를 사용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중심 칸에 있는 1에서 8칸 중에 숫자를 고른다. 만일 1번 치킨을 골랐다면 다음 치킨 칸으로 가서 1에서 8가지 순서대로 고르면 된다. 목차를 달성하는 기술. 만다라트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만다라트는 목표를 달성한다로 결합된 단어이면서 일본의 디자이너 이마이저, 이마이저미 히로아키가 창안했는데 불교의 만다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만달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반복한 원가, 네모, 연꽃, 무늬 등으로 표현한 불화이다. 만다라트가 유명해진 것은 일본의 괴물 투수라 불리는 오타니 쇼하이의 성공 비결로 만다라트를 언급했기 때문에 뉴스픽스와 인터뷰에서 사사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160kg의 공을 던져본 적이 없었기에 그 방법을 오타니에게 가르쳐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은 기술보다도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오타니 쇼헤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8구단, 8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었다. 는 목표가 세웠다. 그리고 만다라트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 8개를 설정했다. 중요한 것은 오타니 쇼헤이 구위 체력 변화구, 스피드 등 투수로서 갖춰야 할 조건뿐만 아니라 운, 인성, 정신력까지 세심하게 계획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실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72개의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고 이것을 실천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신 대표님 8페이지입니다.
오늘날은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거의 없다. 이 무지함 때문에 많이들 죽음을 더 수월하게 맞는다. 나도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이나 마찬가지로 나도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전을 탐구해왔고 지금도 탐구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별이나 책에서 해답을 찾기를 그만두고 내 몸 안의 피가 속삭여 알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재밌지 않다. 잘 꾸민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도 않다. 무의미, 혼돈, 광기, 그리고 꿈의 맛이 날 뿐이다. 더 이상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지 않는 이들의 삶처럼 말이다. 저마다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시도하는 길이자 좁고 긴 길이다. 지금껏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 이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누구나 그 길의 끝까지 가려고 애쓴다.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걷는 이도 있고, 하는 길을 성큼성큼 가는 이도 있고, 저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 각자가 출생의 흔적들, 해고의 점액과 알 껍데기를 끝까지 지고 간다.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에, 도마뱀에, 개미에 그쳐버리는 사람도 많다. 상반신만 인간이 되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남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모두가 인간이 되는 행운을 바라며 자연이 던진 대담한 시도들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어머니, 대지의 여신에게서 탄생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협곡, 저 깊은 심연에서 내던져진 주사위들이어도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낭독 파이팅! 네, 정순성님. 네. 네. 만다라트의 장점 세 가지. 만다라트의 장점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장점을 간추려 보았다. 첫째, 한 페이지로 내용을 볼 수 있다. 생각 정리 도구에 있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만다라트는 종이에 가로, 세로 9칸씩 모두 81칸의 사각형을 그리는 데서 시작하며 완성되면 모든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둘째, 틀의 공백을 메우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다. 만다라트는 아이디어 발상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는데 그 이유는 빈칸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다라트는 생각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면 생각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만다라트는 중심 토픽을 적는 칸, 주요 토픽을 적는 칸, 하위 토픽을 적는 칸으로 분류되어 있어 내용을 기입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논리 체계가 생긴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과정에서 생각이 구체화된다. 오타니 쇼웨이는 만다라트의 계획을 세우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자신이 꿈에 대한 진지하게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만다라트 한 장에 기록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며 결국 큰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당신도 만다라트를 활용하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하며 실천에 옮길 수가 있다. 만다라트는 당신의 생각을 스마트하게 정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만다라트를 사용하는 방법, 만다라트를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다. 맨 가운데 사각형에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를 적는다. 그것을 둘러싼 8칸이나 그 생각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써본다. 그리고 8개의 핵심 키워드를 주변으로 확장해 그것을 둘러싼 각각의 8칸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세부 실천 내용을 나열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페이지 둘, 세 개. 10살 때 고향에서 라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의 추억들이 온갖 풍경과 향기로 진하게 밀려들어 마음을 슬픔과 기쁨과 정물로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의 환한 집들, 그의 산, 정각마다 울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들, 아늑하고 따뜻한 방,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비밀과 공기를 가득한 방들이 보인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에서 나는 피 냄새, 하녀들의 채취, 집에서 약다리는 냄새에 말린 과일 향도 난다. 그곳에 두세 개가 얽혀 있었다. 세 개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단단하지. 양덕 파이팅. 중심 토픽. 중심 토픽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는다.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 및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5년 안에 부자 되기라는 주제를 설정을 했으면 중심에 이와 같은 제목을 적는다. 주요 토픽. 주요 토픽에는 세부 내용을 적는다. 5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8개의 칸에 하나씩 칸을 채워 나간다. 저축, 주식, 부동산 투자, 사업, 빌딩 구매, 몸값 올리기, 습관 만들기 등 생각을 적는다. 하위 토픽. 하위 토픽에는 실천 방안 또는 세부 아이디어를 적는다. 하위 토픽의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부자 되기 중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다. 저축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신문 보는 습관, 경제신문 관심 갖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긍정적인 생각하기 등을 적는다. 그리고 나머지 칸을 모두 완성해 본다. 우선순위. 끝으로 우선순위를 기록하여 무엇부터 실행에 옮길지 결정한다. 부자가 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1. 부자라고 믿는 습관. 2. 저축하는 습관. 3. 경제신문 관심 갖기. 4. 독서하는 습관. 5. 긍정적인 생각하기. 6. 운동하는 습관. 7.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8. 신문 보는 습관의 순서를 정했다. 이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떤 순서로 행동할 것인지 결정된다. 만다라트는 언제 사용할까? 만다라트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만다라트는 목적에 따라서 업무나 학업, 그리고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만다라트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 당신에게는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적어보자. 74페이지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진 대표님 지금 가세요? 형숙 대표님께서 11조까지 읽으셨어요? 네네, 12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12페이지요? 네. 12조. 이게 서로가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네. 두세 개. 내가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 한 가지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요? 네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강체, 맑음과 깨끗함이 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어 있었다. 뭐 소리가 있죠. 소음이 있죠. 네. 그거 두 개 틀어놓은 그곳, 거 아닌가? 아닌데 저는 한 개인데 그곳에는 아침에 찬송가를 불렀다. 그곳에는 성탄절 잔치가 있었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고든 성과 길이 그곳 세계 속에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치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섭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들과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그 모든 일들이 사방에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집에 있었고 경찰 끈앞들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녔다. 주정뱅이들은 안대를 패고 저녁 되면 젊은 여자들의 무리가 뒤엉켜 공장에서 꾸역꾸역 나왔다. 낭독 파이팅! 안도 파이팅. 책이 저하고 조금 틀리긴 하네요. 그래도 뭐 거의 들어갈 말은 다 비슷합니다. 숲에 도적대가 살았고 강화범들은 경찰에게 잡혀갔다. 두 번째 세계는 강력해서 어디서나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음속을 해주세요. 누가 그러지? 희진 대표님 음속을. 네? 우리 집에는 정순 대표님한테서 나네요. 소리가 한 개만 틀어놓으세요.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이면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건 역시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다른 거 두 개 틀어놨어요? 두 개 틀어놨어요? 근데 막 울리네? 정말 이상한 점은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 두 세계가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단정하게 매만짐,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소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밝고 진실한 세계에 쏟았다. 남도 파이팅! 네, 정순 성우님 읽어주세요. 네, 페이지 75, 마인드맵.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생각 정리 도구로 가장 유명한 도구는 마인드맵이다. 마인드맵의 생각의 지도라는 뜻으로 업무, 학습,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뇌 사고 기법이다. 마인드맵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창시자는 토니 부잔이다. 그는 각종 저서와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토니 부잔이 마인드맵을 창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잔이 1960년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원을 다닐 때였다. 학습량은 점점 많아지고 학습은 더 열심히 하는데 학습 효율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두뇌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인간 두뇌의 종합적 사고를 가로막는 이유가 직선적 사고와 전형적 노트 방식의 단점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다음에 글을 읽어보고 전형적 노트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청소년의 특성은 크게 지적 특성과 창의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적 특성은 청소년 개인이 지도 장면에 끌려 들어오는 지적 성질을 띤 과거 학습의 누적적 총체를 지칭한다. 이 속에는 지능, 적성, 인지 양식, 선행학습 등이 포함된다. 정의적 특성은 지적 특성과 정의하기 훨씬 어려운 복합 개념이다. 내용의 핵심이 한 번에 보이는가? 아니면 핵심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읽어보았는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려진 핵심어를 찾는데 시간 낭비를 가져왔을 것이다. 중요한 사항은 핵심어에 의해 전달되지만 전형적으로 노트 방식의 기록은 핵심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두뇌가 핵심 개념들을 적절히 연합시키려는 작용을 방해하고 그 결과 창의력과 기억력을 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단색으로 쓰여진 노트는 시각적으로 지루함을 주기 때문에 뇌가 거부 반응을 보이고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지식을 구조적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없고 두뇌에 창의적 자극을 주지 못한다. 결국 자신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마인드맵을 활용하며 중심과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전체상 구조를 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은 마인드맵으로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어떠한가?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해서 보니 청소년의 특성이라는 핵심 주제가 보이고 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이 구분되어 명료하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두뇌는 생각의 흐름이 중심에서 사방으로 발산되어 퍼져나오거나 반대로 사방에서 중심으로 흘러가는 방사구조 형태를 지닌다. 마인드맵은 이러한 인간 두뇌와 자연현상인 방사사고를 표현한 것이다. 일찍이 두뇌를 가장 잘 활용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는데 마인드맵은 그 말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 생각한다. 방사 구조는 인간의 생각뿐만 아니라 인체와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은 직선적이고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방사선으로 자라는 것이다. 마치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이곳저곳 사방으로 뻗쳐나가듯이 우리의 생각도 자란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도 저장된다. 이것을 토대로 토니 부자는 마인드맵을 고안해낸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 네, 우리 세 명이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진 대표님은 양디꿈 서초지부장님이고, 우리 전정순 대표님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장본인 같아요. 네, 낭독독서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2021년도인가요? 네, 그때 저는 세수도 안 하고 일어나는데, 이분은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감고, 저를 5시에 일어나게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낭독을 하지 않더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능하니까 책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낭독하고 싶으신 분만 이렇게 한 페이지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희진 대표님 먼저 자기 소개 잠깐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낭디꿈 서초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김용수 대표님하고 2022년 봄에 만나기 시작해서 낭독 클래스들 듣고 여러 강의들 듣고 새벽마다 5시에 만나서 하는 땡큐 체인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독서 모임 지금 61기 완성하고 62기 시작 예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낭낭한 목소리로 듣게 된 내용들 도움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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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정순 성우님.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걸 하려 하니까 낭독 그런데 참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말을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좀 심했어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서 제가 혼자 하더라도 좀 느리게 가자. 이러면서 저의 변화를 시작했는데 좀 느리게 갔나요? 네, 네. 목소리 말 앞으로 때 힘을 좀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힘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달라질 점, 목소리 힘을 좀 빼겠습니다. 네, 네, 완벽함이 보입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보여요. 네, 하나 또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하는 지금 낭독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하는데, 입장은 6시 50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7시에 맞춰서 오셔도 되는데, 줌이 딱 40분간만 무료잖아요. 그래서 10분 전에 입장하셔서 여유있게 책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씩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많이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40분 딱 뿅 하고 사라지는데, 네, 오늘 질문, 마시고, 질문. 네네, 사라지기 전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만약에 컴퓨터를 켜놓고 해도 되나요? 저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아, 컴퓨터가 화면이 안 돼서 괜찮아요. 저도 이거 화면 안 돼도 네, 화면 아바타로 안 돼도 하시는데, 그러면 화면이 안 나와도 예, 예. 컴퓨터로 켜도 괜찮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신 대표님도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1월 달 아침 6시에 낭독 독서 모임 100% 장학생이에요. 정순 성우님도 6시에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뿅.